자, 2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한글 내용을 먼저 보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문학의 지속적인 힘과 같이. 그러면 니들이 이 지문 기억할 때는 핵심 소재는 뭐야? 문학이죠. 그럼 영어로 문학이 뭡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문학. 리터러처. 고등학교 1학년이 문학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이 리터러처야. 그럼 이색 모의고사는 이런 방법식으로 하는 겁니다. 필자는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 내가 정리해놨잖아. 문학의 지속적인 힘과 가치.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필자는 문학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학이란 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뭔가 울림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문학도 배우고 시조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와 공간. 이 시대라는 건 옛날, 중세, 현대 이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한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봤더니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문학을 읽더라도 공간과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같은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자. 문학은 본질적으로 코마가 영어에서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되겠죠. 에센스 본질적으로 테스터먼트 요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증거다. 이 테스터먼트가 원래는 에비던스가 원래 증거란 뜻인데 여기서 왜 테스터먼트에 있느냐? 테스터먼트는 원래 진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건 뭔가 그냥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뭔가를 말해주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enduring power.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enduring. 여기에 endure가 있어요. endure가 무슨 뜻이야? 참다, 인내하다, 지속하다. 사람이면 인내하다, 사물이면 지속하다. 지속하는 힘. 뭐에?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이 뭐냐? 문학작품이란 건 인간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게 문학이 증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transcend가 나옵니다. transcend. 이게 초월하다.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초월한다. 요거랑 비슷한 단어로는 넘어서다. exceed라는 단어가 있죠. 넘어서다. 초월하다. 뭐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다시 말하면 구애받지 않는다. 문학작품은 언제 어느 때 읽어도 어디에서 읽어도 동일한 울림을 준다. 그리고 연결해줍니다. 분사구문. 뒤에 있는 분사구문은 그냥 끊어서 그리고 뭐뭐 합니다. 해준다고 했죠. 원래 해석은 동시상황이니까 연결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뒤에 있는 거 그냥 끊어도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문학은 초월하는데 우리를 연결해준다. 뭐랑? 생각이나 감정들. 누구의 생각과 감정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란 것은 all walks of life. 여기에 work가 나왔죠. work는 원래 걷다, 걸음이란 뜻인데 all 여기서 계층이라는 거. 이거는 모든 계층, 모든 종류. 이거는 kinds예요.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각계각층,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 뭐에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문화에 걸쳐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do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The rise 이거는 rise 올라가다가 아니라 명사죠. of가 있으니까 상승. 뭐의 상승이냐? 여기 부상이라고 써 있는데 해석지에는 부상이라는 건 다치는 게 아니라 급부상하다, 올라가다는 얘기예요. 상승. 새로운 기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ever-changing, 이 단어 잘 나오죠. ever-changing은 계속해서 변하는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 풍경, 미디어예요. 자, 이건 뭐냐면 기술이 새로 발견하면 니들 그러잖아. 아, 요즘에 누가 책 읽어요, 선생님. 유튜브 보면 되지, 동영상 보지.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 요즘에 누가 글자로 봅니까? 이어폰 꽂고 다 화면 보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원래 문학이라는 건 다 뭐예요? 다 손으로 써고 활자로 돼 있는 책이란 말이죠. 문학은 has retain의 현재 완료. retain은 유지하다. 이게 뭐예요? stay란 얘기예요. 그냥 stay.
상태를 유지해왔어. 그 적절성과 중요성을 유지해왔다. As a timeless art form. timeless. 이 timeless 잘 봐야 됩니다. timeless라는 거 노래도 있잖아. 어쩜 살아가다 보면 그 timeless SG 워너비. timeless는 시간이 없는이 아니야. timeless 영원한 거죠. 시간을 갖다 구애받지 않는. ever changing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art form.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예술 형식으로서 적절성과 중요성을 유지해왔다. 그럼 3번 문장 얘기는 뭐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니들이 책을 안 읽는 영상이 주요되는 그런 미디어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문학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뭐에 대한? 문학의 지속적인 힘. 지속적인 힘이라는 게 2번 나왔지. 그러면 니네는 enduring power라는 표현을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문학은 지속적인 힘이 있다. 미디어 시대가 바뀌어도 지속적인 힘이 있다. enduring power. 이유가 뭐냐? Its ability. 문학의 능력이다. 뭐 하는 능력? capture하는 능력이래요. 포착하는 거죠. 잡아내는 능력. 그리고 and 삼각형. convey. capture가 1번, convey가 2번. 병렬 구조입니다. 포착해서 전달하는 능력이다. 뭐를? 복잡성을.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해서 전달해준다. 그래, 사람은 딱 생각해봐. 한 사람의 생각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할 거 아니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죠. 자신의 경험은 한정된 시간 안에 기껏해야 80년, 90년 사는 거야. 그동안에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살잖아. 그런데 문학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대신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문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와, 그때 그 사람들 이런 감정도 있었구나, 이런 경험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Through the written word. 이번에는 문학이라는 것을 이번엔 이렇게 돌려 표현했어요. 돌려까기. 자, 쓰여진 단어, 즉 쓰여진 글, 이게 문학입니다. 쓰여진 글, 즉 문학을 통해서 작가들은 have the unique ability. 독특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 탐구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The depths of human emotion. 작가들은 그것을 글로 정리하면서 다양한 인간의 감정 세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 말하면 일반인과 작가의 차이는 뭐냐? 일반인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 못하는 건 똑같아요. 작가든 인간이든 일반인도. 근데 일반인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감정들을 탐구해 보려고 덤벼들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게 작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 1번은 뭘 탐구하는, 자, 병렬입니다. 작가들이 탐구하는 건 인간 경험의 깊이, 경험 탐구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뉘앙스라고 해요. 뉘앙스.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관계의 뉘앙스, 그리고 도전과 승리,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인간에 대한 과정들이에요. 마지막 문장. 문학은 allow us. allow는 허락하다, 하게 해준다. 근데 항상 나오는 단순 문법은 allow는 반드시 투부정사랑 같이 쓰인다. allow to. 요걸 기억하고 있겠죠. 다음에 allow to. allow 나오면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to가 있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reflect 된 거야. 책의 페이지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작가들이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서전을 써줬어.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갖다 글로 기록으로 남겼어. 그러면 그 책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to emphasize. 자, 2022년 교과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렬 구조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지금 3번째 병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allow 해주는 게 1번이 볼 수 있게 해줘. 우리 모습을, 책에 나온 모습을. 2번은 emphasize. 이거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공감하다. 공감할 수 있게 해줘. 캐릭터들에게.
등장하는 캐릭터들, 인물들이죠. 우리 자신과는 다른 캐릭터들. 책을 보면서 내가 평소 갖지 못한 모습이야. 와, 이 새끼 진짜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면서 와,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얻도록 해줍니다. 더 깊은 이해를. 인간 조건에 대한.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아, 내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 이 사람 이렇게 살아왔구나. 얘네들 이런 느낌을 가졌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안중근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단지 노래 들으면서 누가 죄인인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책으로 보면서 안중근의 생애를 보면서 와, 이 새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살았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인물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뭘 느낄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나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주는 게 문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자세한 세세한 하나하나씩 보자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전체로 요약하자면 뭐냐? 문학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인간들에게 울림을 주는데 그 울림이란 건 뭐냐?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서머리를 가봅시다.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복잡성을 책 속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건 문학은 왜 우리한테 울림을 주냐면 나도 인간인데 문학은 다 인간들의 생활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울림이 있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이게 중요하죠. 앞에 나와 있는 몇 번 문장이냐? 2번 문장에 centuries와 cultures 시간과 공간 요거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시간, 타임, 공간, 스페이스 요걸 써도 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타인과의 공감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지속적인 힘과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 문학하면 나오는 거 지속적인 힘 뭐라고? enduring power. 요거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 된다. enduring power를 갖고 있다. 요렇게 하면 29번 지문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9번 지문도 ABC 요렇게 ABC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뭘로 가느냐? 문학이 allow to 나오는구나. 그럼 allow to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 지문 마무리할 때 항상 ABC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끝내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 보게 되면 교과서는 니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ABC를 조금씩 해석하면서 풀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ABC를 그냥 풀려고 하면 지문 전체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갑자기 갖추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항상 지문 시험 범위 딱 훑으면서 아 이런 내용들 서머리 읽은 뒤에 끝에 뭘로 끝나더라. 요 정리한 뒤에 시험 전에 10분 전에 본 다음에 시험지 받자마자 제발 ABC랑 삽입부터 골라 풀어. 까먹기 전에. 내가 어법이 약해 문법이 약해? 나 문법 옛날부터 못했어요? 내신 시험에서는 가능해. 어떻게? 선생님이 직전 때 어법 포인트들 문제만 따로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딱 외웠다가 이 지문에서 어법 나오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니들이 그걸 또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시험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기를 해석해야 되는 지문과 보기를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만 풀어도 40에서 50은 나온다. 대부분 하위권들은 이걸 못해요. 왜? 문제를 보자마자 풀으려면 그 지문에 대한 학습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문 학습이 안 됐기 때문이지. 그걸 어떻게 검증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교과서 빈칸 주잖아. 몇 번을 똑같이 하는데 교과서를 따로 혼자서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할 때 들으면서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끝났어. 이게 영어 과목이 번역 과목인데 그런 애들은 계속 빈칸을 틀립니다. 교과서 빈칸 내가 뭐 10개 이내로 들어와라 5개 이내 들어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5개 이내 10개 이내로 들어와야 교과서 그래도 이해를 한 건데 그 이상 틀린 사람들은 본문이 뭔지도 몰라. 무슨 문제를 내든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런 애들은 100% 뭐야? 학원에든 학교에든 가서 시킬 때만 공부해. 자발적인 학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 나랑 할 때는 존나 기억나는 것 같아. 선생님 설명 존나 쉬운 것 같아.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그 기억이 계속 잊혀지고 있어. 그러다가 나랑 다시 한 번은 또 올라와. 이 과정이잖아. 하위권이 갖추지 못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자발적인 학습이에요. 얘들은 시험이 앞이지만 시험 범위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보고 머릿속에 시험에 대한 고민보다는 게임이라든가 여자친구,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 해도 돼. 대신 한 가지 욕심을 버려. 점수 잘 받고 싶다는 욕심은 버려야지. 두 가지는 같이 못해. 왜? 인간이 똑같잖아. 하루 24시간이거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동시에 해. 근데 만약에 시험 점수 잘 받고 싶다면 남은 기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적어도 그동안은 안 볼 수 있잖아. 안 할 수 있잖아. 그거 안 하면 죽냐? 그거 안 하면 뭐 세상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거야. 중독이야. 마약 중독하고 뭐가 달라? 핸드폰만 계속해서 핸드폰. 나 같으면 핸드폰 일주일 동안 꺼놔도 돼. 니네 뭐 급하게 찾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핸드폰 꺼놓고 일주일 동안 바꿔서 뒤에 앞으로 60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대학이 바뀌면. 근데 지금 당장 이 핸드폰 잠깐 보는 게 즐거워. 그럼 60년 동안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핸드폰도 못 봐. 왜? 핸드폰 값을 내줄 사람이 없어. 요금을. 그런 거. 선생님이 너무 비약을 했지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자발적인 학습만 조금만 해줘도 너희 모두 다 잘 될 수 있어. 이 말이 어려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를 실천을 하면 전교 1등, 전국 1등이 되는 거고 실천을 들었는데 알지만 못하면 하위권이 되는 거야. 이 단순한 차이입니다. 전국 1등과 너희의 머리 수준이 IQ는 야 걔네들은 뭐 160, 170 IQ야? 아니야. 다 인간들 다 100에서 140 사이에 있어. 그럼 자 5분간 쉬었다가 이 두 번째 거 내가 할게요. 아직 1교시 끝났으니까 저 시계가 58분인데 핸드폰 시계로 11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1분. 10분까지 정리. 네.